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종합검진센터와 7개 진료 과목을 개설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표 원장이자 또 정신과 전문의 정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우울장애, 불안장애 이런 질환들로 많이들 찾아주시죠. 저희는 특별히 이제 신경과 재활학과 이런 과들이 개설돼 있어서 중추신경 마비라든지 또 수술 후 재활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심리적인 재활까지 돕는 그런 역할을 제가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특별히 국가폭력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증원 치유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세월호나 학동 붕괴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트라우마 사건들을 진료하고 또 학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는 건강검진인데요. 건강검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 일반 건강검진, 그리고 국가 암검진, 또 종합건강검진, 또 특수검진, 그리고 기타에는 우리 채용전 검진이라든지 운전면허 적성검사라든지 이런 기타 검진들이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국가건강검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검진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영유아 검진, 청소년 검진, 또 청년 검진, 그리고 연령별로 암 검진 등 다양한데요. 일반 건강검진에는 영유아 검진, 청소년 검진, 또 평생 하는 연령별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노인 건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사실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평생 모든 사람이 다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풀어서 여러 가지로 구성을 설명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요. 받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검진은 국가건강검진과 다르게 검진기관에서 검사 항목을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정하고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그래서 종합검진 비용은 검진 기관마다 항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 검진 기관에서 잘 상담해서 알아보고 검진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점점 특수검진이 적용되는 직업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교대 근무를 하는, 야간 작업을 포함한 교대 근무를 하는 그런 직업이나 소음, 분진, 여러 가지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그런 직업들이 다 이 특수검진의 대상이 됩니다. 2000년 초반에서 한 20여 년 동안에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건강검진은 3분의 2가 받고 있고 암검진은 절반 정도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받지 않는 분들의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걸 살펴보면 우선 건강에 자신감이 있거나 또 너무 바빠서 검진을 받을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가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평소에 술, 담배를 하거나 또 비만이 있거나 이렇게 건강에 자신 없는 분들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직면하기를 좀 피하면서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1위는 암입니다. 그리고 2위, 3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 폐질환, 또 간질환, 치매, 자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질환들이 조기 발견과 예방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흔하고 위중한 질병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질병들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들은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들을 회의를 통해서 구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환들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공히 선별할 수 있고 또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기본 결과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우리가 우편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예약을 해서 일반 검진이나 종합검진을 받으러 가면 맨 처음에 인적사항을 확인하겠고요. 다음에는 예진을 합니다. 그래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검사 항목을 정해진 대로 할 수도 있지만 상담을 통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항목들을 좀 더 추가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검사를 수행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과 설명을 듣고 추가 검사나 진료가 필요한 부분을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연계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검사 항목에서 가장 보편적인 국가의 일반 건강검진에 대해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체 계측인데요. 키,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를 측정하죠. 체질량 지수는 많은 분들에게도 익숙해진 개념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시력이나 청력을 측정하고 또 혈액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빈혈이나 당뇨, 지질 이상, 간 기능, 신장 기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 소변을 통해서 요단백을 살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흉부 엑스레이 검사, 구강 검사 이런 것들을 합니다. 성이나 연령별로 조금씩 그 건강검진 항목들이 추가되곤 하는데요. 이상 지질 혈증,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 같은 것을 보는 그런 측정은 남자는 만 20세부터 4년 간격으로 하고 여성은 40세 이상부터 4년 간격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비형간염, 골밀도, 우울증, 생활습관, 인지기능장애, 노인 신체기능 검사, 치면 세균막 검사 등이 각각의 연령에 맞게 진행이 됩니다. 검진 받기 전 3, 4일 전부터는 금주를 해야겠죠. 그리고 검사 전날은 저녁을 간단하게 드시고 12시간 금식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면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을 대신 해주실 가족분을 동반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에 약물을 복용하셨던 분은 검진을 받으면서 계속 복용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시경은 당연히 금식을 해야 되는데요.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는 3, 4일 전부터 해초류라든지 씨가 있는 과일 이런 것들을 피하시고 지시대로 전날부터 물과 장 청결제를 시간에 맞게 복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임신 중이신 여성분들은 방사선 노출과 관련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점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영유아가 처음에 해당되겠죠.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는 성장 이상이나 발달 이상, 그리고 비만, 안전사고, 유아 돌연사 증후군, 청각, 시각 이상, 치아 오식증과 같은 발달 사항을 총 12번 체크하고 관리합니다. 아동 청소년 검진 항목을 보면 초1과 초4에 키와 체중과 같은 신체 계측을 하고 요 단백과 요 자멸 그리고 당뇨를 살펴봅니다. 비만이 있는 학생은 콜레스테롤과 간 기능 검사를 하고요. 중1과 고1 때는
흉부 엑스레이를 검사하고 고1 여학생은 빈혈 검사를 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조금 더 건강에 취약한 대상인 만큼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기본 검진은 아동 청소년 검진과 비슷하지만 거기에 선택사항과 확진사항으로 사례에 따라서 더 자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꿈드림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의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 항목과 동일하며 여성의 경우에 자궁경부암 검진이 20세부터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0대에서 80대 노년도 40대, 50대와 같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권장할 필수적인 추가 검진 항목들이 노년기에 있는데요. 백내장과 또 시력검사, 또 노인성 난청, 그리고 청력검사, 구강검진, 치매검진, 뇌혈관 질환, 퇴행성 신경질환 등이 있습니다. 80대 이상에서는 대장 내시경은 권고하지 않고요. 초음파는 자기 필요에 따라 위험성이 없는 검사 방법이므로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음파나 MRI 같은 것은 부작용이 없는 반면에 CT나 PET-CT 같은 경우는 방사성 피폭량 때문에 신중하게 불편한 검사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항목을 잘 정하고 검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시경도 역시 비교적 안전하고 진단을 할 뿐만 아니라 예방을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이제 내시경 스코프 아시죠? 그 내시경 스코프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B형, C형 감염 바이러스도 있고 헬리코박터, 에이즈, 결핵과 같은 것들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장비가 너무 노후화되거나 너무 사람이 많이 이용해서 위생관리에 좀 소홀해질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은 꼼꼼하게 이런 위생관리, 정도관리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잘 참고해서 검진기관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시경을 하다가 드물게 장 천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잘 또 대비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4차 예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1차 예방은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거고 2차 예방은 조기 발견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검진의 목적이고요. 3차 예방은 걸린 다음에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고 4차 예방은 불필요하게 검사해서 알아내서 또다시 불필요하게 더 검사하고 치료하고 하게 되는 과잉 진단의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바로 4차 예방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검사를 다 미리 해서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검사하고 더 많이 치료하는, 그래서 그게 과하게 되는 그런 것도 검진의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건강검진이 가능한 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의원급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종합병원급의 어떤 진료와 어느 규모 이상의 검진이 가능한 병원이 있겠고요. 또 검진만 전문적으로 하는 검진 위주의 또 검진기관이 있겠고요. 종합검진과 일반 검진을 함께하는 대학병원이 있겠습니다. 이 기관들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기가 사는 거주지를 거기에 검색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아까 소개드린 4가지 그 유형별로 건강검진 기관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원급은 동네에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고 또 주치의 관계를 맺기도 좋고 연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 면에서 좋습니다. 반면에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좀 더 다양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또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해야 하는 어떤 한계도 조금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검진만 하는 검진센터의 경우에는 뭔가 결과가 가볍거나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검진을 받고 결과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상소견이 있을 때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또 진료를 하는 기관으로 연계돼서 전원이 돼서 진료를 받아야 하고 때로는 또 같은 검사를 또 반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검진과 진료를 다 하고 있는 일반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유형이 있는데요. 기존에 어떤 비만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상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진료 기능이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갖춰져 있고 좀 더 과각 다양한 그런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에서는 검진 과정, 검사 과정을 직접 이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관리를 한다는 질 관리 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그런 점도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대형화되어 있는 검진 기관일수록 이제 연말에 훨씬 붐비고 복잡하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단점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전문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또 신뢰성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경험과 실력, 또 장비의 수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일반인 입장에서 이런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 등급도 확인하시고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보면 의료 장비나 의료인의 어떤 경력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검진기관의 유형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자기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검진 가능한 항목도 좀 살펴보면 좋겠죠. 어떤 병원에서는 필수적인 검진 항목인데 예를 들어 자궁경부암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외로 빠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살펴보시고 가시면 두 번 걸음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체 검진 과정에서 의사가 많이 상담해주는 그런 검진 기관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훈련을 거친 전문의가 설명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예진에서부터 결과 설명까지 전문의의 설명을 해주는 검진 기관을 선택하는 게 더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고 안전하게 검사를 하는 곳, 양질의 의료 장비를 갖춘 곳, 이런 곳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선 뭔가 박리담회로 한꺼번에 많은 환자가 몰리게끔 너무 저렴한 가격에 환자를 유치해서 검진을 시행하는 기관들은 의사나 또 의사를 돕는 검사 테크니션들도 너무 많은 검사량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에서도 뭔가 꼼꼼하게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너무 싼 곳, 이런 곳은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뭔가 최근에 프리미엄 검진이라고 해서 수백만 원이나 수천만 원까지 이르는 그런 검진이 한때 조금 유행했었는데요. 그런 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CT나 펫CT 이런 것을 좀 많이 찍음으로 인해서 언젠가 그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었죠. 한 30배 이상의 피폭량이 일반 검진에 비해서 노출됨에 따라서 건강에 오히려 해로우니까 이런 위험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된다, 이런 공고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피폭량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검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검진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죠. 홀수년도에 태어나신 분은 홀수년도에, 짝수년에 태어나신 분은 짝수년도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는데,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시면,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역시 똑같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건강검진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과 또 물 마시는 것, 음료를 마시는 것도 금지하는 게 원칙인데요. 기다리다 보면 좀 목이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량의 생수, 색깔이 없는 생수를 소량 마시는 것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 이상 다른 음료를 마시거나 색깔이 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이 아니죠. 국가 건강검진, 암검진은 국가 예산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이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은 국가에서 무료로 진행하고요. 나머지 위암, 간암, 유방암, 폐암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약 10% 정도 부담하는 그런 계층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층이 절반은 되니까 받으시길 바라고, 또 이 6대암에 해당돼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있다가 다른 검사에서 해당 암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래 6대암이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경우에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못 받아도 손해지만 나중에 의료비 지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손해니까 6대암에 대해서는 평소에 잘 챙겨서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강프렌즈 마지막 코너인데요. 오늘의 건강검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3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건강검진은 군대에서의 정찰 활동과 같다. 군대에서 특히 전시에는 적의 동향, 또 적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죠. 건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내 신체에 대한 정보, 또 위험 요인,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가족력들을 고려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검진 기간을 고를 땐 배우자를 고르는 것처럼 해야 한다. 우리는 배우자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개성이 잘 맞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잘 형성을 해야 되며 또 서로 잘 챙겨야겠죠. 뭔가 자상하고 꼼꼼하게 서로를 잘 챙기고 또 많은 것들이 잘 소통되고 서로에게 맞는 그런 짝을 구하듯이 자기한테 맞는 그런 검사와 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잘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건강은 있을 때 잘하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죠. 주기적인 건강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건강검진을 좀 더 신경 써서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좀 더 생기셨나요? 제가 의사생활을 하면서 건강할 때 건강을 좀 더 신경 쓰고 지킬 걸 하고 뼈아프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어요. 조금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건강검진하고 또 생활습관을 바꾸면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청자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원장 정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